그리고 1970년대에는 당연히 또 이제 사는 사람들의 고학력화, 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사라진 질문도 사실 당시에는 물었습니다. 전화, 냉장고. 약간 이거는 부자를 좀 알아보는 그러네요, 그 그러네. 당시에 좀 잘 생각해보면. 사는 그 어느 정도 시대를 알려주는. 70년대에 냉장고 있고 피아노 있으면 원래 예, 이 당시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흔히 말하는 생산 연령 인구,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된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인구조사 항목에 이른바 돈과 관련돼 있는 이 측정의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70년대만 해도 사실은 텔레비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라디오가 태반이었죠. 그렇죠. 예, 냉장고나 피아노가 있는 집은 사실상 뭐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고 냉장고도요? 저게 다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시 어쨌든 경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문화 생활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 결국 우리 사회의 뭐 문화생활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구주택 총조사 숫자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리됩니다. 진짜. 나중에는 우리 안드로이드 로봇이랑 같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 그렇죠. 나중에 반려 로봇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네요. 자, 지금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네. 여러분? 너무 사회의 재밌어요. 변화를 이렇게 질문으로 알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폴란드는 어떤 거 물어봐요? 폴란드요? 가장 최근에 2021년에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옛날에 폴란드가 다문화 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물어보는 질문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국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근데 이제 국적을 뿐만 아니라 이중 국적도 물어보고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거 외에는 또 소수 단체에 소속감을 느끼는지 그런 질문까지 나와요. 지금은 또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소속감을 좀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나중에 또 네. 더 어떤 새로운 질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냐 폴란드 사람이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겠네.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아, 네. 네. 여기 자리도 되게 좋거든요. 자리 좋아요. 아, 제 엉덩이 모양이 완전 입혀졌어요. 어떡해요, 크리스? 예, 이제 푸세브 씨가 굉장히 좋은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이 1인화가 계속되면 관계와 관련돼 있는 소속과 관련돼 있는 이 가치들이 굉장히 중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좀 조사에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묻는 질문들은 결코 고정되거나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사회와 호흡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질문은 빼버리고 또 시대 변화가 새롭게 만든 현상들은 또 넣어줘야 이 걸맞는 방식의 달라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유용한 질문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인구조사를 할 때도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1925년에 이제 5개 항목으로 시작한 질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개에 달합니다. 많다. 이 중에 또 13개는 사실 이제 행정 자료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네.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취합을 하는 방식이고요. 문제는 이 항목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같이 새롭게? 보실까요? 네. 뭐요? 언어 야, 이제 우리도 다문화구나. 관련된 다문의 네. 사용 언어를 물어보네. 와, 한국어 실력도 요게 7가지가 올해 이제 새롭게 신설 항목인데요. 요거를 관통하는 특징들이 있다면 뭘까요? 다양한 다양성? 뭔가? 좀 더 집요해졌다. 자, 우선 그 답변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네. 다문화. 다문화, 그쵸. 그런데 사실 다문화 때문에 이 2가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다문화로 이미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세 자녀의 이제 교육 문제에 당연히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우리 2024년 기준으로 이미 200만 명을 넘겼죠. 이 외국인들의 현황과 삶의 형태를 파악해서 사회 통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보면 결혼 계획 및 의향 이게 사실은 새롭게 들어간 얘기인데 결혼 계획 및 의향. 네, 민상 씨. 우리 저기 먼저 결혼 계신 분. 안 한 우리 두 분이 계시죠? 이민선 씨와 유빈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의지가 아니라 결혼할 의향이 있냐라는 지금 단계의 답변입니다. 선생님 먼저. 저요? 저는 의향은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의향은 있었어 어떤 때는 안 되는 겁니다.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 의향 놀랍지 않다고 선생님? 쌤 저도 놀랍진 않았습니다. 그게. 예. 선생님 오늘 한번 통계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저는 뭐 사람들 시청자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젊은 피 우리 MZ 저런 세대의 상징이죠. 우리 유비 씨 같은 예. 경우는 어때요?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근데 워낙에 저는 지금 일을 너무 주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를 디테일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다 저래. 그냥 의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하긴 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그래요? 결혼은 아직 나한테 너무 먼 얘기. 이것도 사실은 시대 변화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 결혼 계획과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당장 결혼 계획은 없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출생 이슈로 연결될 수 있는 모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혼 안 할래. 와는 차원이 다른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계획이나 의향에 있는 이 모수 자체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이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준다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출생이나 출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서 통계나 이런 게 조사가 잘 나와가지고 말이죠. 요걸 토대로다가 저 같은 사람 만남을 더 주선해 주든지 아니면 뭔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뭐 푸시를 좀 이렇게 일부러 아 왜 이러세요 이렇게 좀 해주든지 이게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국가가 이제 그렇게 정해줘서 그리고 유민상 결혼 할수 있- 국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내 인생 책임져라. 1인 시위 현장 같네요. 1인 시위로. 지금 질문이 하나하나 정말 의미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교수님 가족 돌봄 시간은 워킹맘 입장에서 반갑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쁘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돌봄이라는 게 그 아이 돌봄만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가족 돌봄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지향점으로는 통합 돌봄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게 일상의 24시간을 전체 돌봄의 이슈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질병이라든가 고령, 장애, 또 건강 같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 돌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네. 그분들이 가장 유의미한 상태로 소위 정책의 뭐 보호라고 할까요? 네. 정책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늘 안에 넣자면 뚜렷한 근거, 바로 숫자, 확인이 필요한 차원에서 아마 새롭게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사실 불투명하다면 뭐 이토록 열심히 사실은 뭐 인구조사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인구가 많아서 잘 살던 과거의 신화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인구가 줄어도 더 잘 사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과제이고 이야. 후속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우리의 미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뭔가 슬슬 이제부터 그 통계를 이용해서 뭔가 좀 이제 한마디로 돈이 좀 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돈 되는 자, 요 부분만 쇼츠로 잘라가지고 나가보자. 자, 이제 돈 좀 벌어볼까요? 집중. 대표적인 게 이게 초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 뭘까요? 늙음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바로 의료와 간병 같은 산업들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선행 사례도 존재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초고령화 문제를 경제 성장의 어떤 계기로 엔진으로 삼을 수 없을까라는 문제 제기 하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내용들을 대폭 전환하는 체제를 한번 따르게 돼요. 이른바 웰페어 노믹스라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웰페어, 복지라는 것을 경제, 이코노미로 같이 연결하자는 차원인 거거든요. 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만 아까 표준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표준 가족이 바뀌었잖아요. 결국 가족의 자리를 보충할 뭔가 이게 보완을 하든 대체를 하든 뭔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 그리고 다양한 생활 욕구를 대체할 비즈니스 산업은 뭐 불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수요가 커져서 활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생산적인 차원의 새로운 모형들을 제안하고 또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쑥쑥 들어갔어요. 네. 저희 방송 나오실 때마다 사실은 저희 좀 암울한 얘기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출산율이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인구 얘기에서 이렇게 희망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달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 총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직접 찾아뵙고 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사가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지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인구조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료고 이렇게 정보, 맞아 데이터의 원유처럼 쓰인다는 건 저희가 알겠는데 또 막상 조사하러 오면 야,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또 이슈이기도 해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누설되지도 않고요. 조사 중에 또 알게 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통계 생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제공할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정부 당국이 응답자들의 이런 걱정과 불편함을 계속 또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그동안 많이 또 해왔어요. 지금도 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인구조사와 관련돼 있는 응답을 하시는 이 5천만 인구의 그 의무라는 것이 나의 미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로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또 경험이 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 대표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가 사람의 결, 그리고 우리 삶의 결, 그리고 시대의 결을 읽어내는 귀중한 자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